자, 이제 등기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등기 권리자와 등기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1번.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지문을 보면 밑에 보기가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미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이게 지금 보기가 계단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반드시 위에서부터 읽지 말고 밑에서부터 읽어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자, 미음을 한번 보니까 자, 미음 혼동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혼신이라고 외우고 있죠. 혼신. 혼동은 신청인데 혼자 신청한다. X. 단독 신청입니다. 그럼 미음 들어가면 안 돼요. 끝났습니다. 네, 1번. 대지권의 변경 등기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 대지권의 변경 등기는 표제부 등기예요. 표제부 등기니까 표제부 쪽 등기는 항상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공동 신청한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역시 리을도 틀렸단 말이에요. 리을 빠져야지. 그럼 디귿번. 공유물의 분할금지 약정을 갱신하는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라. 여러분, 이 공유관계와 관련돼 가지고 변경 등기를 하든 이전 등기를 하든 공동 신청이다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럼 디귿번 들어가야 되니까 3번이 정답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만약에 기억부터 읽어서 내려왔다면은 기억 읽어야 기억 맞다.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 미음까지. 끝까지 다 읽어야 정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계단형 되어 있을 때는 끝에서부터 읽었나. 미음부터 읽으면은 미음 일단 X니까 5번 제끼고 다음에 리을번 틀렸으니까 4번 제끼고 3번 맞으니까 디귿 들어가면 아주 답 나와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미음, 리을, 디귿 이런 순서로 읽어봐야 된다. 그럼 니은번. 진정 회복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등기부 소유자와 진정한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 등기상의 소유자라는 게 지금 현재 등기상의 현재의 소유자 있지 않습니까? 그자랑 진정한 소유자. 지금 진정 명의 회복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기억번.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공동 신청한다. 이게 조금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이렇게 해야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에 자 이제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건물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린 것은 1번 여러분 1번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1번을 지금 하고 싶은 건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시험 문장 쓰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법에 규정된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읽으면서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내는 것이다. 옳은 지문이에요. 다음 2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문제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 이것도 그래서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 부분 건물 표시로서 구조 면적 이것 등을 제공해야 됩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일동 건물의 표시하고 전유 부분 면적 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다. 두 개 다 옳은 지문이다. 그런데 이걸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게 내용 자체가 뭐 어렵다기보다는 문맥을 파악을 못해가지고 판단을 못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다음 3번 질문. 3번 보시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대지권 등기 후 소유권의 등기 명의 단독 신청합니다. 3종 세트를 외웠다면 이건 정말 땡큐가 됩니다. 대뜻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이 아니라 직권이죠. 대목토 대표는 신청이지만 대뜻은 직권이잖아요. 3번이 정답이 돼요. 4번. 대지권이 설정된 구분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 할 경우에 건물만에 관한 뜻을 부기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제 전세권이니까 용의권은
건물에만 효력이 있다거나 토지에만 효력이 있도록 등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것은 건물에만 가는 것이다. 토지에만 가는 것이다. 라고 써주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일부 구분 건물에 대한 대지권 변경 등기는 나머지 다른 구분 건물에 대한 변경 등기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부 구분 건물에 대한 대지권 변경 등기는 나머지 거랑 동시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정답은 3번 명확하게 답이 나왔으니까. 다음 15번 인감증명. 인감증명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되게 낯설 거고 다만 이제 그때 우리 출제 가능 예상 문제집 있잖아요. 거기서 이것을 한번 다룬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거기 뭐 자세히 설명도 아니니까 조금 많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인감증명서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못한 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후 소유권 이렇게 신청할 때 그때 소유자의 인감증명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합니다. 맞아요. 이것은 여러분 신청 대리를 한 게 아니에요. 법무사가 본인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한다 그게 아니고요. 대리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쓴 사람은 대리인인 거죠. 대리인이 계약서 썼을 때 그랬을 때 소유자 인감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제출합니다. 다음에 소유권 외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를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 멸실에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걸 한 번 정도는 설명할 거예요. 동영에서 한번 낼 거거든요. 낼 때 이게 등기필 정보가 멸실돼서 뭐 무슨 말 나오죠? 무조건 인감증명을 제공합니다. 등기필 정보가 멸실됐다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인감증명은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등기필 정보가 멸실됐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인감증명은 제공한다. 그럼 맞습니다. 이런 건 외워버려야 돼요. 다음에 협의 분할에 상속특기 신청을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 그러니까 상속인들 한 명만 낸 게 아니라 상속인 전원께 다 제공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죠. 옳은 질문이고. 다음 4번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등기 의무자인 전세권자나 저당권자 인감증명을 제공합니다. 이게 틀렸어요.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감 원래 소유자가 의무자로 신청할 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딱 하나만 외운다면요. 소유자가 의무자로 신청할 때 인감은 낸다 그래요. 소유자가 의무자로 신청할 때 인감을 낸다. 근데 이거 전세권 이전한다거나 저당권 이전할 때 의무자는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거든요.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인감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5번 등기 신청할 때 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경우에 3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합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동의서를 쓴다, 승낙서를 쓴다 할 때 내가 동의한다, 승낙한다라고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자기 이름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인감입니다. 인감도장. 그래서 인감증명을 넣어라. 뜻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내용 자체는 쉬운 건데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는 바람에 제가 안 가르치는 바람에 조금 어려웠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은요. 최근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됐어요. 한 번도. 옛날에는 이게 좀 자주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10년 이상을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안 나온 걸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했던 거죠. 다음에 16번. 자, 등기 완료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골라봐라. 자, 여기서 이 5개 중에 지금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경우 골라봐라. 보설이가 추가라고 외우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나 설정 등기 할 때 그때 작성하지 않습니까? 맞네. 1번 정답이에요. 이게 권리자 일부를 삭제하는 변경이나 변경 등기다. 이거 원칙적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설이가 추가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해서 권리자로 등기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촉탁할 때 안 해줘요.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촉탁을 하긴 하겠지만 권리자를 위한 촉탁이다 할 때는 통지해줍니다. 작성 통지합니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다. 이것도 역시 안 하죠.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새로운 권리자가 나와야 되고 그 권리자가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인데 이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는 게 그게 보설이가 추가예요. 근데 이게 보존 등기를 하긴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권리자가 신청을 안 했고 직권을 했거든.
그러니까 통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5번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했습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이거든요.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권리자가 나왔으니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권리자가 신청을 안 했고 채권자가 대신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권리자가 새로 나오긴 했지만 권리자가 신청을 안 해서 작성 통지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정답은 1번. 다음 17번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신청인이 될 수 없는 자를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번 토지대장상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원래 여러분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국으로부터 이전받았을 때는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거 건축물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예납니다. 최초의 소유자가 하기 때문에 이전받은 자는 못하잖아요. 그럼 이전받은 자가 못하니까 그 자의 상속인은 당연히 못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에 3번 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 등기 말소 판결을 받은 자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판결을 받았는데 어떤 판결을 받든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판결을 받든 간에 이 사람이 소유권자다라고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신청인의 소유다라고 나오잖아요. 신청인의 소유다라고 나오고 판결을 받았어. 그러니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 갔음 증명하는 자. 물론 여기서 이제 미등기라고 전제됐습니다. 만약에 등기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수용으로 취득 갔음 증명하는 자, 즉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가 된다. 이렇게. 다음 건물에 대해서 시장 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 등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건물만 된다.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8번. 등기 절차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걸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토지에 있는 여러 개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 소재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된 때 신청이 접수된 걸로 봅니다 라고 나왔어. 앞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이런 말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뭐 물어보려고 하나 라고 봤더니 나중에 접수 언제 된 걸로 보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전산정보 처리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본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번이 옳아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답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4, 5번 찍겠습니다. 니은번. 토지거래가 내의 토지에 대해서 판결로서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 허가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잘 모르겠어. 니은 잘 모르겠고. 자, 디귿 나왔더니 전세권의 전속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디귿 다 있어. 볼 필요 없죠. 볼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1, 2, 3번 중에 있는데 그럼 넘어가 봐야지. 1번.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 신청할 경우에 첨부 정보 내용이 같은 것이 있는 것이라도록 별도로 제공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틀렸어요. 이게 관할 등기소 같은데 동시에 여러 건 신청할 때요. 첨부 정보 같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접수된 것만 제출하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이미 제공했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을번이 틀린 거야. 그럼 리을번 들어간 답이 안 되는 거지.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이제 1번하고요. 1번하고 3번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1번과 3번 중에서 3번 미음번 중복 등기 안 봤어요. 와 이거 제가 안 가르친 거거든. 그럼 이제 곤란해졌지. 곤란해졌어. 2번도 안 배웠고 미음번 미음번도 안 배웠어요. 그럼 결국은 찍어야 돼. 그래서 1번하고 3번 중에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가르친 게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찍어야 되는데 자 정답은 이게 3번이 맞아요. 3번이 답인데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판결로서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허가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이게 원래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서는요 이게 판결이 있을 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행정관청이 허가 동의 승낙해야 될 때 그때는 판결이 있어도 제출하다 이렇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공해야 돼요.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고 3번은 뭐냐면 존속기간을 2년에 3년으로 하는 병전 등기 할 때 이해관계에 승낙이 없으면 부기 등기한다. 이건 틀렸어요. 여러분 이 이해관계가 있을 때 승낙이 있으면 부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자 그랬잖아요. 승낙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부기 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가야죠. 주등기로. 그 다음 미음번 중복 등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따로 안 했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거 하지 마세요. 굳이 이것까지 해서 문제를 맞출 생각이면은 차라리 말소 등기 한 번 더 보시고 가등기 한 번 더 보시고 부기 등기 더 보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나와도 너무 어려워서 마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끼고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거 맨날 잘 나온다 했던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패스. 아예 패스하는 게 좋아요. 네, 리얼번 같은 거 쓰면 알고 있으세요? 리얼번. 그래서 관할 등기소 같은데 동시에 여러 건 신청한다 했을 때는 그때 첨부 정보를 다 제공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 19번. 자, 다음에 제시된 등기 절차 중에서 옳은 것으로 묶인 거 골라봐라. 이것도 똑같은 문제네요. 자,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소멸됨에 따라 신탁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신탁 등기 말소 신청은 인제 문제가 나왔어. 말소 신청은 신탁된 권리 이전, 변경, 말소 신청과 동시에라. 맞지? 신탁 등기는 처음에 들어올 때나 신탁 등기 말소할 때나 동시에 해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럼 기억번이 들어가야 돼요. 1번, 4번, 3번 두 개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봐야 되겠네요. 합의물 처분으로 인한 등기는 합의지물을 처분하는 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랍니다. 여러분 이 니은번 지문은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요. 표현 이런 식으로 문제 못 내. 이게 뭐냐면 지금 합의물을 처분한다 그랬잖아요. 합의물 처분. 합의 지분을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합의물을 처분하는 것은 소유자 전원이 동의돼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 전원이 다 의무자가 돼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합의 지분을 처분하는 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합의물을 처분한다 그래놓고는 여기서는 합의 지분을 처분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이게 서로. 그래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느라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만약에 정하고 싶다면은 합의물을 처분할 때는 합의자 전원이 동의를 해서 합의자 전원이 의무자가 되고 제3자 앞으로 이전 등기 한다. 이렇게 가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합의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것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한 거 있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틀렸다 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니은번은 틀린 거야. 그러면 니은번이 들어가면 답이 안 돼요. 그럼 답이 안 되니까 1번 제끼고 3번 제끼고 바로 답 나오네요. 4번이 정답이죠. 4번. 다음에 디귿번 환매권 행사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지문 몰라도 돼요. 이런 지문에 괜히 시간 뺏기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시험에 안 나올 지문이에요. 안 해야 됩니다. 다음 리얼번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경우에 등기한 직권을 말소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게 지금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전세권 말소한다고 할 때요.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이 말소될 때 이해관계입니다. 따라서 물론 이자에 승낙서가 있어야 돼요. 승낙서가 첨부됐다는 전제로 이 등기는 직권 말소됩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승낙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각하돼버려요. 그럼 소유권 말소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승낙서가 첨부됐다는 전제로 이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등기 명의 또는 상속인을 대위해서 부동산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상속인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것도 몰라야 됩니다. 이것도. 이 정도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 단 한 번도 안 나온 지문이에요. 이런 거 애쓰지 말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괜히 이런 데다가 시간 뺏길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질문을 이렇게 받잖아요. 너무너무 기본적이고 이런 구분을 못하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영어로 문제 낸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지에 맞게 자기한테 맞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요. 지금 미음이나 아까 디귿번 같은 것들은 공부 다 했어요. 등기법 다 해가지고 할 게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는 거지. 이제 뭐 부기등기, 가등기도 나오면 헷갈리고 어려운 분들이 문제를 푼다? 그럼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제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근데 제가요 지금까지 가르쳐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다 알고 더 이상 풀 게 없어서 뭐 제낀 풀 게 없어서 풀려고 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분 한 개 안 계십니다. 제가 봐서 모르겠어요. 제 교실에는 없었어.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부기등기, 가등기, 특히 가등기 같은 거 쉽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자, 20번. 지상권 등 용의권이죠. 이용권이 용의권. 이용권이라는 말 안 써요. 용의권이라고 그래. 설명이다. 자, 옳은 거 골라봐라. 1번. 지상권의 최단 기관 규정을 위반한 등기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틀렸어요. 무효입니다. 다만 이제 완전 무효가 아니고 우리 법에서 보장해주는 최단 존속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에서 유효가 돼요. 동일 토지에 관해서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게 두 개 이상의 구분 지상권을 중복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가 있죠. 위로는 정기근로요, 밑으로는 순회근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위로는 송전선 지나가는 구분 지상권 하나, 밑에는 송유권 지나가는 구분 지상권 하나. 그래서 범위만 다르게 두 개 이상 설정할 수가 있다. 3번. 지역권 설정 등기할 경우에 신청 정보에는 목적과 범위, 요역지 표시 및 지역권자 기록한다. 틀렸어요. 이게 여러분 요역지를 쓰는 이유가 지역권이라는 것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역지를 써주는 거고 이 지역권 그래서 이 지역권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권리자가 안 써진다. 그래서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말이 없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요역지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 3번 다 틀렸고 다음 4번 질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이나 연장하는 변경 등기나 전전세권 할 수는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하는 변경 등기는 가능해요. 이건 할 수 있어. 이거 가능한데 전전세권은 안 돼요. 전전세권도요. 저당권 설정할 수 하는 것처럼 이것도 기간 내 존속기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X가 되죠. 그러나 우리 해설을 보니까 연장하는 변경등기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연장하는 변경등기는 됩니다.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법정갱신 이게 안 고쳐놔도 법정갱신 되잖아요. 그러나 이걸 갱신됐다 해서 냅둘 게 아니라 그걸 가서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틀렸고 4번 X.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는 주택 임차권이라도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 이제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등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등기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등기 대항력. 등기가 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거죠. 정답은 5번. 다음에 자 이제 2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골라라. 1번. 근저당권이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넘은 경우에 그때 최고액까지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채권 최고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야. 근데 채권액을 봤더니 1억 3천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으로 담보가 되는 채권의 최고액은 1억. 그것까지만 되지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가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이 3자 기전됐다. 자, 소유권자가 바뀌었네요. 그랬을 때 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맞아요.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 소유권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누가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가 되겠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때 제3취득자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물에 대한 증축 부분이나 부속 건물 등은 저당권 설정 등기 당시에 부합된 것인가 아니면 설정 후에 부합된 것인가를 묻지 않고 저당권료를 미친다. 맞죠? 여러분 이게 이 증축 부분이다. 이것은 부합물. 부속 건물이다. 종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당권은 부합물과 종물에까지 이렇게 미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따로 변경 등기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여력이 미친다. 제가 꽃을 꼽아야 미친 거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다 셋 다 맞는 거죠? 셋 다 맞는 것이고. 다음 4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경우에 채권책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이자, 위약금이나 지연 배상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이걸 등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자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최고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약정에 따라서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4번이
정답이네요. 추가적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 기존의 저당권 등기에다가 담보가 추가된다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합니다. 맞아요. 이거. 추가적 공동저당일 때 이런 식으로 등기하게 됩니다. 아, 이런 말이 있구나 정도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22번. 자,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틀린 거 골라봐라. 합병 대상인 토지 모두에 신탁원부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가 된 경우 합병할 수 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신탁 등기 있을 때 합병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억번이 들어가면 답이 안 되겠네요. X. 그럼 니은은 봐야 되겠네요. 등기간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할 때 등기간의 처분이나 결정이 부당한가 판단은 처분 또는 결정 당시 사실이 아니라 이의 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틀렸어요. 이의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관의 처분 시점, 결정 시점, 등기관 행위를 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잘잘못을 따져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아까 니은이 들어가야 되지. 니은 들어가야 되니까 3번하고 4번 중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디귿과 리을 중에 있네요. 디귿, 리을.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특정인 지분에 대한 등기상 일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안 배웠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건 몰랐다고 치고. 패스. 다음에 협의 분할한 상속특기 후 협의 해제에 의한 상속특기 경정할 수 없다라는데 여러분 전, 이, 후, 경이라고 외웠잖아요. 상속특기 전에 협의 분할하게 되면 이전 특기하고 상속특기 후에 협의 분할하면 경정 특기 한다라고 했으니까 상속특기 했잖아요. 한 후에 협의 해제를 했다. 이거는 뭐 협의 분할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정 특기를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리을이 틀렸네요. 그래서 리을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4번. 그래서 확실하게 아는 것은 기억번 확실하게 알고 니은번도 확실하게 알고 디귿번은 약간 제가 안 했으니까 몰랐을 거고 그 다음 리을번은 전이후경을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답은 골라낼 수 있습니다. 4번 이렇게. 다음 자 23번 가등기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골라라. 1번 가등기 담보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가대권자가 청산 절차를 거친 후에 본등기 신청할 경우에 청산에 관한 서류가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사유는 29조 2호의 사건 등기가 사항이 아닌 경우로서 각하된다. 이게 어려운 건가요? 이게 만약에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문장 중에서 서류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게 나와. 서류가 제공되지 않았다. 참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거죠. 등기할 때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는 그 서류가 위조가 됐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9호 위반이다. 그래서 11가지 각하 사유 중에서 2호 위반이 가장 중요하지만 9호 위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요. 정답이 1번이에요. 9호 위반입니다.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맞춰진 가등기 있잖아요. 가등기. 이것이 만약에 본등기되지 않고 무효가 된다 그러면은 당사자가 신청해서 말소합니다. 너무 문장을 줄여놔서 이렇게 안 내요. 이렇게 우리 기출문장은 나온 지문인데 이렇게 안 냅니다. 너무 줄여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내지. 아니 몰라도 돼요. 몰라도 전혀 상관없다. 이번 지문. 3번 지상권 설정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설정 등기. 자, 지상권 설정 가등기 후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본등기 됐을 때 말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 남아있다 해서 지상권자한테 아무 손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말소하지 않는다가 맞아요. 다음 자 4번 질문.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간명의 소유권 가등기가 된 후 을이 병에게 전세권 설정한 경우라도 갑은 을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이런 본등기 할 때 누구에게 하는가? 그때 그 사람한테 한다. 자기한테 가등기 해줬던 사람한테 본등기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에게 한다. 맞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의 각각 2분의 1씩 공동 가등기를 한 경우에 을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할 수가 있다. 지가유잖아요. 직거만 할 수 있는 거. 가등기와 유증.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럼 아까 앞에서 틀린 거 나왔었죠. 1번 이거 9호 위반이라는 거. 다음에 자 24번 마지막 문제인가요? 마지막 문제.
가처분에 관한 듣기 절차에 관한 설명인데, 자, 옳지? 틀린 거 골라봐라. 자, 가처분 듣기 전에 맞춰진 담보 가등기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듣기는 가처분 채권자,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해서 이전 듣기 하는 경우라도 발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처분 듣기 전에 맞춰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처분 듣기 전에 맞춰졌다라는 말은 가처분권자보다 더 우선한다 그 말이잖아요. 우선한다. 그래서 말수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 오라 했으니까 기억 많이 들어가면 X네. 틀렸고 니은번. 처분금지 가처분 듣기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듣기나 저당권 설정 듣기는 할 수가 없다랬는데 틀렸잖아요. 못하는 게 없이 다 하죠. 그럼 니은은 맞아. 할 수, X. 다 할 수 있어. 그럼 니은이 들어가야 되지요. 니은 들어가야 되니까 3번하고 4번입니다. 5번 제끼고. 그러면 디귿과 리을 중에 하나만 알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디귿과 리을 중에 봅시다. 디귿은 너무 길어. 리을 볼게요.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말소할 경우에 그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동시에 신청한다가 아니죠. 이제 가처분 이후에 나온 등기들을 말소해 달라고 가처분 채권자가 신청하면 그 가처분 등기는 등기한 직권 말소합니다 하잖아요. 리을번이 들어가야 되겠네. 정답은 4번. 4번 정답이네요. 디귿번 뭐냐? 저당권 설정가 등기가 나왔죠.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 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처분에 따른 저당권 설정이 한 경우라도 말소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저당권을 이제 다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당권을 해달라 이렇게. 그런데 소유권자가 바뀌었어. 그 소유권자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 설정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소되지 않는다가 맞아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디귿번 안 해도 여러분 이 문제 푸는 지장도 없고 나올 가능성은 0입니다. 0이라면 너무 그러니까 1%. 나올 가능성이 1%. 이런 거 몰라도 우리가 공부하고 가처분을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안 된다. 이런 거 디귿번 몰라도 돼요. 대신에 리을번은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리을번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리을번 헷갈리는 분이 디귿번을 하려고 그런다? 절대 그러지 않으면 됩니다. 자제하셔야 돼요. 니은번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니은번. 기억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말고 또 말소 안 되는 게 대항할 수 있는 이 말로 말소 안 되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 수업 시간에 한 거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춘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4문제를 한번 다 해설했어요. 여러분, 이번 모의고사 이렇게 풀어보면서, 그러니까 뭐 아예 안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안 배운 게 나왔잖아요. 그 안 배운 걸 어떻게 풀 거냐. 그거 안 배운 것 때문에 배웠던 것까지 헷갈려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넘어가야 돼요. 안 배운 것들을 안 풀고 넘어가 버리면 자기가 아는 문제가 나오는 것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가 딱 그거 연습하기 좋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거기에다가 의의를 두고 8월 모의고사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꼭 합격하시고요. 제가 오랜만에 찍었죠. 구독, 좋아요 꼭 누르셔야 돼. 자, 여러분 교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